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100% 폐지 확정, 2차 전지 시장은 과연 끝났나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 저희 채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대한 따끈따끈하고 좋은 이슈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종목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구독자가 9,000명이 되는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종목 공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7월 19일자로 펩트론이 9시 5분에 나갔는데요. 펩트론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우선 오늘 장중에 29%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오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시 9분에 네오셈을 말씀드렸을 때 주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물론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 초반에 수급이라든지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시기에는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끝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안 좋죠.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줄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점까지 찍었어요. 2022년도 4분기부터 이 메탈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특히 배터리를 만드는 쪽은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고 주가 회복도 최근에 안 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고 2분기에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그만큼 이 배터리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역레깅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자, 내가 취임이 되면은 전기차 보조금은 철폐할 것이다. 취임되자마자 철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기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다 폐지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전기차의 수요를 조금 더 둔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생겼고 그로 인한 매도가 나왔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손절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조금이 철폐가 되게 되면 이 전기차 요금이 올라가는 착시 현상이 생길 겁니다. 사실상 전기차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죠. 리튬의 가격이 막 내려가는 게 아니면 전기차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사실상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이것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악재가 나왔다라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투자 심리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저는 좀 낙관론을 펼치자면요. 우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마다 100%, 200%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면은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미국에서는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짓지 않으면 사실상 세일즈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멕시코의 우회에서 전기차 공장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되게 되면은 이런 꼴을 못 보겠죠. 우선은 보편 관세도 올라갈 뿐더러 중국 기업들이 만약에 우회해서 판매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을 분명히 저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난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꽤나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보면은 지금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게 되면 3천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이제 보조금이 들어오면서 연방에서 이 IRA라는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게 4천만 원짜리를 사면은 3천만 원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되게 되면 이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4천만 원짜리를 고스란히 그대로 사야 돼요.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게 저렴한 전기차란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저가형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이 꽤나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3원계 배터리는 강합니다. 이 NCM이라든지 NCA라든지 이런 3원계는 LG 엔솔, SK온, 삼성 SDI가
꽉 잡고 있는데 사실상 LFP는 중국이 다 가지고 가고 있죠. 비아드라든지 CATL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 전기차용 LFP를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200%의 관세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반사이익으로 국내에 있는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 관련주들도 상당히 흐름이 좋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 기업들이 역래깅 효과로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이 배터리 생산 라인을 대부분 ESS로 전환시키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LG 엔솔도 그렇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새로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왔었던 이 저가형 배터리로 시장이 상당히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제 왕관을 쓰고 있는 중국이 사실상 배제가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LG엔솔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이 LFP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폴란드에 있는 브로츠와프시 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만들게 될 겁니다. 우선은 여기는 NCM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 생산 라인을 NFP 그리고 ESS 그리고 NCM 이렇게 세 가지 생산 라인으로 전환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안 쓰고 있는 이런 배터리 라인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ESS 쪽에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 뭐냐면 폴란드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유럽의 ESS의 사용 비중이 22년보다 23년이 156%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ESS의 시장 캐파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LFP 쪽도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엔솔은 르노의 LFP 배터리를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전기차 59만 대 분의 LFP 배터리를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실 생산 라인을 이렇게 다양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국내 최초로 LFP 수주 계약에 성공을 했고요. 대규모 수주 계약에 성공을 했고요. 자, 폼팩트는 파우치 CTP형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우선 CTP가 뭐냐면 요 셀2 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듈 없이, 모듈을 거치지 않는 셀2 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이 있고요.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됩니다. 그리고 모듈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팩이 되는 건데, 이 중간에 이제 공정을 없앤다라는 거죠. 모듈이 없어지면은 셀 다음에 바로 팩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모듈 없이 이렇게 셀이 촘촘히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듈이 들어가는 이 비중이 전부 다 셀로 채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의 밀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LFP 배터리보다는 역시 뭔가 좋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고안해낸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대차도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LFP 배터리를 국산화하려고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남양연구소에 LFP 배터리 라인을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7월 달에 했던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각형 LFP 배터리 조립 공정에 대한 설비 발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호재겠죠. 배터리 장비, 소재, 부품 관련해서 다각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이쪽을 꽤나 잘 봐야겠죠.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생산하는 규모는 연내 결정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공급 계약부터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와 26년까지 LFP, ESS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고 26년부터 양산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와 LG엔솔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가 2분기부터 이 공장이 가동이 돼요. 그래서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네럴 모터스의 캐딜락이나 리릭 같은 이제 신규 전기차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할 건데, 이게 2년 반 만에 첫 번째로 가동이 되는 배터리 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배터리 점유율을 상당히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2분기부터. 그래서 슬슬 지금 3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여기서 점유율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동화된 공정과 설비를 도입을 하면서 생산 속도를 최대폭으로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 자동화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엔비디아의 님이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 전체적으로 자동화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매출이 앞으로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생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저가 전기차 관련 ESS, LFP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대장주는 역시 LG엔솔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LG엔솔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34만 5천 원이고요. 조금 비싸죠. 저항가는 42만 5천 원입니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전기차용 LFP 배터리 대량 수주 계약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아까 보셨죠. 자, 그리고 2018년도에 테슬라와 ESS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절반, LG엔솔 절반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 LG엔솔이 자동차 배터리 쪽으로 완전히 전략을 바꿨다가 역 레깅 효과 때문에 굉장히 좀 망했죠. 다시 지금 ESS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리고 1분기에 실적이 바닥을 찍었고요. 25년도에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보시는 게 LG엔솔의 일봉 차트입니다. 우선 오늘 3%가 올라왔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 우선 트럼프의 요 2차 전지에 좋지 않은 발언이 어제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죠. 이게 이미 트럼프가 딱 총알을 피했다라기보다는 안 맞았을 때부터 요 악재가 좀 반영이 되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라는 악재가 미리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LG엔솔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보면은 이게 1분기입니다. 1분기가 적자가 나왔죠. 마이너스 300억이 나왔고, 그리고 2분기에도 1,900억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은 회복이 어느 정도 잘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40%가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4천억 정도가 미국에서 준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보면은 2분기도 적자더라 라는 거죠. 한 2천억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LG엔솔이 타개하고자 ESS 생산 라인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 대한 효율성을 많이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주가 이 회복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미래 전망이 나온 것이죠. 3분기부터는 빠르게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감이 바닥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LG엔솔의 주가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요, 주봉으로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위치가, 이게 LG엔솔의 가장 강한 지지선이었습니다. 37만 4천 원. 상장 이후로 주가가 떨어져도 요 구간을 지지했고요. 이후에 급락이 나와도 요 구간을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2배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떨어져도 요 구간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요 자리가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걸 깨줬습니다. 그쵸? 간격이 좁아지면서 매도가 한 번에 쭉 나왔고, 요 구간을 최근에 터치를 했어요. 바닥 돌파가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쭉 흘러져 내리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매도가 정말로 강한 구간을 터치를 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요 구간을 터치하고 바닥에서 올려주는 속도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5분봉을 체크를 해볼 텐데, LG엔솔의 5분봉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었어요. 어제 오늘 우선은 2차 전지에 대한 특별히 호재가 뜨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트럼프에 대한 악재가 전부 다 반영이 되었고, 이런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또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예요. 우선은 200%까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요 저가형 배터리,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굉장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LG엔솔은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비싸지만은 참고해보세요. 우리나라 시총 3위 기업이죠.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항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만 5천 원이고요. 42만 5천 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은 요 구간이 있죠. 요것도 위에서 만들어진 지지선에서, 그쵸? 여기에서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언더깅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엔 여기가 매도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거죠. 쭉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를 최종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시려면은 앞에 있는 윗꼬리도 좋다라고 봅니다. 여기 37만 3천 원 1차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엠플러스인데요.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가는 17,500원이고요. 파우치형 전지 장비 제작을 위해서 전체 조립 공정에 대한 장비 기술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입니다. 모든 공정의 조립 공정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노칭 장비의 생산 속도는 세계 1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2023년 12월에 있었던 이제 무역의 날에서 2억 불의 수출에 수출 탑 수상을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엠플러스의 일봉이고요. 우선 최근에 올라온 주가가 저는 정말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쌍봉에 지금 나온 모습이 나왔는데 요것도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계속 매물대를 터치하면서 흘러내리는 흐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갔죠. 근데 요 구간에 대한 터치를 하면서 최근에 거래량을 많이 터뜨려줬고 주기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저점도 올려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은 오늘 주가가 4% 올라갔는데 거래량은 83%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붙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매도보다 매수가 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체크해 보면 영망치가 나왔을 때 갭을 띄우면서 이 매물대를 터치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지금 따다닥 이렇게 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상당히 연속적으로 소화해 놨다라는 것은 다음 상승이 나올 때는 쉽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구간이 240의 선을 돌파하는 구간이에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이런 모습도 장기 이평선을 못 뚫으면 하락이 나왔었고 요 구간을 뚫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해버리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로 인한 기대감을 우리가 꽤나 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의 매수는 상당히 공격적인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월봉 주봉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주가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상승이 나왔던 요 구간이 바닥이 굉장히 길었었죠. 긴 기간 동안 하락했었던 요 하락분을 한 번에 먹어줬고 그리고 여기도 그렇죠. 올려주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N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평선을 다 먹어주는 캔들이 나왔다라는 게 우리가 꽤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을 먹었다라는 것은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변곡점에 있다.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강하게 전환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승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엠플러스의 우선 실적 또한 굉장히 좋아져요. 분기별로 체크를 해보면 이번 1분기에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추세고요. 작년 4분기부터 상당히 회복 추세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엠플러스의 5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인데요. 우선 장중에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없었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없어도 우상향 해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게 이제 누군가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적게 나왔죠. 매도가 87,000, 매수가 64,000이 나왔는데 주가가 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한 8% 적은데도 주가가 4%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그쵸. 매수가 비싸게 사고 있으니까 매수의 물량이 적어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들어온 양봉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비싸게 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엠플러스의 저항가는 14,600원입니다. 엠플러스의 저항가는 요 구간에서는 막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전에 윗골이죠. 그래서 저 구간은 체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13,000원, 13,000원을 1차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테크인데요. 자, 코인테크의 현재가는 17,500원이고요. 현재가는 22,300원입니다. 자, 우선은 2차 전지 조립 공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로봇의 자동화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양산 규모로 납품할 준비까지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자회사가 탑머티리얼이 있는 기업인데 이것도 상장 회사죠. 우선은 미국의 배터리 기업에 344억 규모의 제조 라인을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턴키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정을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뭐 배터리의 품질이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엔솔과 GM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스 LG의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LG 엔솔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인테크의 일봉입니다. 우선은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장 폐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안 좋은 흐름에 LG 엔솔의 안 좋은 흐름에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잘 보면은 요 기업은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선은 PBR 정도는 적당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선 내년 내후년에는 PBR이 저평가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보면은 지금 이틀 연속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자리인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거래량이 떨어지면 흔하게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매도가 없다라는 신호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구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거래량 없이 우상향을 크게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향이 슈팅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모일 때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인데 슬슬 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인테크의 5분봉을 체크해 보면 딱 그렇습니다.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흔드는 모습이 나왔고 장 막판에는 이렇게 올려줬죠. 그렇죠? 우선 어제부터 물량이 들어온 모습이 체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주가 상승분들이 주가를 더 크게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고 지금 아마 유튜브에서는 이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기회를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번에 매도가 꽤나 많이 나왔죠. 매수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39%고요. 매수가 훨씬 적어요. 근데 주가는 올랐죠. 요것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었던 매수가 비싸게 사고 있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들어왔죠. 매도를 한 번에 사버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시장가로 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장가로 긁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매도가 있을 때 매수가 시장가로 살면 여기는 물량이 다 긁어와지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난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주체들이 종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코인테크는 22,300원에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2,300원에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지선이 깨지면서 급락이 쭉 나왔죠. 여기 매도 길게 나옵니다. 윗꼬리 길게 나올 거라 여기는 한번 파셔야 돼요. 짧게 보시려면요. 여러분들께서 앞에 있는 23,300원에서 1차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코인테크 그리고 엠플러스 그리고 LG 엔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 초반에 공유해드린 게 그렇죠. 펩트론이 상한가가 나왔었고 네오셈이 10% 정도 상승했었고 그렇죠. 그 외에 다양한 실시간 정보들도 드릴 거니까 이제 텔레그램 검색창에 간단합니다. 주코치의 라고 검색을 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 설명창을 보면은 이렇게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우선은 1차로 하셔야 돼요. 텔레그램 1차로 하셔야 되고 여기 뷰인 텔레그램이라고 2번 있습니다. 이렇게 2번 누르면은 바로 입장될 겁니다. 이거 혹시 텔레그램 깔기 싫으신 분들은 프리뷰 채널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 입장하는 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입장하는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저희 참투자자문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건데 우선은 채널에 이제 딱 2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고 주코치의 추천인이다 라는 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무료 종목을 드릴 거라서 1688-1386번으로 주코치 원픽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저희 참투자자문에서 가장 좋은 다음 시장에서 꼭 괄목할 만한 무료 종목을 하나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무료 종목이니까 그냥 한 번씩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좋은 종목을 드릴 거니까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레포트
레포트가 나가고요.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보이는데 뭐 종목 있고요. 그리고 몇 퍼센트 올라가는지 이렇게 드릴 거니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만 알아보시면 되고, 뭐 산업의 전망에 대한 이런 레포트, 그리고 뭐 보유 기간, 매수해야 되는 기간, 이런 거 목표가 다 알려드리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그림과는 조금 다른 레포트가 나갈 겁니다. 이거는 좀 보유 기간이 긴데요. 가장 최신화된 좋은 레포트를 드릴 거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나는 보냈는데 메시지가 안 오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 번에 문자가 오면은 또 스팸 차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핸드폰 빌려가지고 이때 다시 보낼 때는 1688-1386번으로 주코치 원픽 제시도까지 붙이면서 다시 보내시면은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주부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게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고 없고의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시 시초가에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여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맞춘 종목들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문조사를 잠깐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 매매 하실 여유가 있으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9시에 나는 시초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1번을 1688-1386번으로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는 9시에 매매를 못한다, 9시는 출근 시간이라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2번을 1688-1386번으로 숫자 2번 이렇게 메시지로 전송하시면은 제가 그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좋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설문조사 참여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